내가 못 들었는가 보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4장의 선형계획법 응용인데, 이 4장에 크게 네 문제를 우리가 다룹니다. 네 개의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특히 기업 상황에서 이제 충분히 이 선형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분야의 유형 네 가지를 다룬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뤄보면 이 선형계획법이 얼마나 적용 범위가 넓은지 이런 곳에도 적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에 우리가 2장 처음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선형계획법을 이제 현실 문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현실 문제의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뭔지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 문제를 선형계획법 모형을 적용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현실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 벌써 다 메모리 다 지웠습니까? 뭐였죠? 네, 선택 대안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 또는 상황적 제약. 네, 그거를 우리가 현실 문제에서 찾아낸다 그랬죠.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제 집에서 수업을 듣지만 이제 혹시 뭔가 학교에 이제 수업이 예를 들면 아침 10시에 있는데 조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10시까지 이제 도착을 하기가 좀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집에서 이제 학교 강의실까지 10시 내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차편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지하철 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환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탄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교통편을 이용할 건지 그게 선택 대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목표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10시까지 예를 들면 뭐 도착해야 된다든지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거겠죠. 뭐 10시에 넘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여튼 좀 강의 시간에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 뭐 그런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나 상황적 제약은 뭐겠습니까? 내 수중에 돈이, 뭐 돈이 넉넉하면은 택시 타고 가면 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변에서 개인이 당면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업과 같은 그런 조직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감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선형계획법을 적용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선형계획법 수학적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 대안은 결정 변수로 추구하는 목표는 목적 함수식으로 그다음에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나 상황적 제약은 제약 조건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장에서는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볼 게 생산 계획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생산 계획 문제는 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책에 98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예제 4-1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네. 자, 중소기업체인 동서산업은 어느 대기업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제품 1, 2, 3을 각각 100개, 200개, 150개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알겠죠? 네.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2대의 기계를 사용해서 주문받은 3가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계 1과 기계 2 두 가지 기계를 자기들이 사용해서 3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번 달 말까지 주문받은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기계 가동 시간을 조사했더니 기계 1은 최대한 1000시간 쓸 수 있고 기계 2는 최대한 500시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각 제품이 어떤 기계에 의해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표는 제품 단위당 생산 비용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품 1을 기계 1에서 생산할 때는 단위당 생산비가 10입니다. 알겠죠? 제품 1을 기계 2에서 한 개 만들 때 단위당 생산비, 그러니까 한 개 만들 때 드는 생산비가 10입니다. 알겠죠? 제품 2와 3도 마찬가지로 기계 1에서 생산될 때와 기계 2에서 생산될 때 단위당 생산비가 다르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는 뭐냐 하면 어떤 기계에 의해 제품이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기계 사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제품 1을 기계 1에서 생산할 때는 2시간 사용, 기계 1 2시간을 쓰게 되고 기계 2에서 제품 1을 한 개 만들 때는 기계 2를 3시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제품 1이 기계 1에서 생산될 때는 2시간이 사용되고 기계 2에서 생산될 때는 3시간이 사용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때 각 제품을 어느 기계를 통해 몇 개씩 생산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최소로 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 이해가 됩니까? 문제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네, 문제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거는 뭡니까? 선택대안이 뭐죠? 선택대안이 뭡니까? 뭘 결정해야 됩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예,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생산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게죠. 예, 전체 비용을 최소화한다. 예, 맞습니다. 장현영, 김하윤, 김종숙 학생. 예, 생산하는데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 상황적 제약은 뭡니까? 기계 가용 시간, 그러니까 기계 1과 기계 2 가용 시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기계 가용 시간 범위 내에서 기계를 이제 가동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뭐죠? 예, 주문량. 예, 맞습니다. 예, 주문량. 그렇죠. 생산량, 이윤적 생산량. 그러니까 주문한 양만큼 생산해야 된다는 그 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용 시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김종수 학생 맞고, 조서원 학생 기계 가용 시간과 예, 주문량.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장현영 학생 납품해야 되는 양. 예. 자, 기계 가용 시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1, 2, 3에 대한 주문량만큼 생산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죠. 그럼 첫 번째, 아까 질문한 거, 선택대안이 뭡니까? 이 문제에서 해야 될 게 뭐죠? 결정해야 될 게 뭡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 각 기계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양,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조금 전에 세 가지를, 예, 장현정 학생, 어떤 제품을 어떤 기계로 생산할 것인지, 맞습니다. 그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파악했죠. 현실 문제에서. 그러면 수학적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결정면수, 그 다음에 복잡함수식, 그 다음에 제약조건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결정면수 몇 개가 됩니까? 결정면수 몇 개 나오죠? 여섯 개죠. 네. 여섯 개죠. 네. 그렇죠. 여섯 개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섯 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계 1에서 제품 1을 몇 개 만들고, 기계 2에서 제품 2를 몇 개 만들고, 기계 1에서 제품 3을 몇 개 만들 거냐. 그 다음에 기계 2에서 제품 1, 2, 3을 각각 몇 개 만들 거냐.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여섯 개가 나오는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X1부터 X6까지 이렇게 여섯 개의 결정면수를 정의할 게 아니라, 이제 아래 첨자를 두 개로 표시해서, 자, 결정면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래 첨자를 두 개로 표시해서 첫 번째 나온 i는 행을 나타냅니다. 행이 뭡니까, 여기서? 행이 기계 1과 기계 2, 기계를 뜻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첨자인 j는 열을 나타냅니다. 이게 열이죠. 칼럼. 네. 그래서 제품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러면 xij라고 이렇게 결정면수를 적어주면 이거는 기계 i에서 생산되는 제품 j의 양.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냥 6개를 다 정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때 괄호 열고 i는 1, 2. 이게 기계를 나타내니까 i는 1, 2, j는 1, 2, 3. 이렇게만 해주면 xij 이 결정면수 이렇게 해서 딱 한 줄만 이렇게 결정면수를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결정면수 6개를 x11, x12, x13, x21, x22, x23 6개를 다 나열해서 기계 1에서 생산되는 제품 1의 양, 기계 1에서 생산되는 제품 2의 양, 기계 1에서 생산되는 제품 3의 양,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정의를 안 해도 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목적함수 값 G, 이 G는 생산 비용이죠. 생산 비용을 나타내죠. 그렇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제품 단위당 생산비 자료가 여기 주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제품 1을 기계 1에서 제품 1을 한 개 만들 때 12만큼의 생산비가 들죠. 그렇죠. 2개 만들면 24. 그렇죠. 10개 만들면 1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11개 만들면 12 곱하기 X1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계 1에서 제품 2를 한 개 만들 때 비용이 8입니다. 알겠죠? 2개 만들면 16, 3개 만들면 24, 10개 만들면 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2, X1, 2개를 만들면 8X12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렇죠? 네, 나머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 12X11, 8X12, 10X13, 그 다음에 10X21, 12X22, 6X23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각 기계에서 각 제품을 XIJ만큼 각각 만든다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총 생산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적함수 값 G가 총 생산비가 되고 이거를 최소화한다. 이게 지금 서현계획법 수학적 모형의 목적함수 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 문제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그 제품 1, 2, 3의 주문량만큼 생산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계 1과 2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계 1과 2를 사용할 때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건을 수학적 모형에 나타내면 이겁니다. 자, X11은 기계 1에서 제품 1을 만드는 양이죠. X21은 기계 2에서 제품 1을 만드는 양이죠. 이 두 개의 합이 제품 1의 주문량 100개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 이퀄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퀄로 해도 되는데 크거나 같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이 나중에 최적회를 구해보면 이퀄로 만족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 모형 작성할 때는 이퀄 해도 되고 크거나 같다 해도 된다. 알겠죠? 제품 2는 200개 주문을 받았죠. 그래서 X12는 기계 1에서 생산하는 제품 2의 양이고 X22는 기계 2에서 생산하는 제품 2의 양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20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퀄 2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기계 3, 제품 3에 대한 생산량이 15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가용 시간에 대한 조건을 봅니다. 기계 1은 이번 한 달 동안 1000시간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기계 1에서 제품 1을 한 개 만들 때 2시간 사용됩니다. 그럼 X11개 만들면 2X11 시간만큼 사용되겠죠? 그렇죠? 2X11. 자, 그 다음에 X12는 기계 1에서 생산하는 제품 2의 양이죠. 이만큼 생산할 때 한 개 만들 때 4시간이 사용됐죠. 그렇죠. 그래서 4X1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 1에서 제품 3을 한 개 만들 때 1시간 들죠. 그러면 X13개 만들면 그냥 1X1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합이 10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기계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기계 2에서 제품 1, 2, 3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계 사용 시간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결정면수를 곱해가지고 이 더해준 게 5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XIJ 비움 제약 조건 XIJ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적고 I는 1과 2, 그 다음 J는 1, 2, 3 이렇게 해주면 6개를 다 나열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학적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목적함수식에서 G equal 해서 이 생산비, 제품에 대한 생산비죠. 네, 생산비의 합을 목적함수값 G로 두고 이걸 최소화하겠다. 그다음 제약조건 C, 이거는 제품 1, 2, 3 주문량만큼 생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계 1과 기계 2 가용시간 범위 내에서 이제 기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엑셀 실습이라고 한 그 파일 있죠? 4장 엑셀 실습. 그거를 지금 한번 화면 열어보세요. 자, 어떻게 열었습니까? 네, 열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제 4-1 생산 계획 문제에 대한 그 엑셀 입력 모형을 작성해서 최적화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결정면수 6개 각 기계에서 기계 1과 2에서 생산하는 제품 1, 2, 3의 양 그거를 X11, X12, X13, X21, 2, 2, 3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 결정면수가 들어가는 변수셀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해하기 쉽죠. 자, 기계 1, 기계 2를 행으로 표시하고 제품 1, 2, 3을 열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X11이죠. 초입값 0을 입력하고 여기는 X12에 해당되죠. 여기도 초입값 0. 여기 X13이죠. 여기는 X21이죠. X22, X23. 자, 초입값을 각각 0으로 다 입력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총 비용 여기에 어찌 됩니까? 12x11 플러스 8x12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12 곱하기 x11 플러스 8 곱하기 x12 10 곱하기 x13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한번 봅니다. 여기 한번 써보면 B7 곱하기 B3 플러스 C7 곱하기 C3 플러스 D7 곱하기 D3 플러스 B8 곱하기 B4 플러스 C8 곱하기 C4 플러스 D8 곱하기 D4.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입력됐는지. 12 곱하기 x11 플러스 8 곱하기 x12 플러스 10 곱하기 x13 플러스 10 곱하기 x21 플러스 12 곱하기 x22 플러스 6 곱하기 x23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입력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기가 번거롭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 입력하는 어떤 함수를 써서 방금과 같은 똑같은 그 식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입력하기 위해서 함수를 써서 나타내 봅니다. 자, 여러분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 product라는 함수 여러분 아는 사람 있죠?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 있죠, 여러분? 네. 자, 몰라도 됩니다. 네. 자, sum product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 자, sum product. 자, 보세요. sum은 합하는 거죠. product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product는 생산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 곱하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product라는 게 곱하기라는 뜻도 있다 이거죠. 곱. 자, 그러면 곱해서, 앞에, 뒤에 있는 여기 곱해서 더하라 이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괄호 열고 괄호 속에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자,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이 지금 여기 보면 목적함수식에 여기 결정면수 앞에 있는 개수들 12, 8, 10, 10, 12, 6 이게 지금 여기에 있죠. 이걸 한꺼번에 블럭을 잡습니다. 그러면 B7 콜론 D8 이렇게 셀 범위를 잡아주죠. 그렇죠. 셀 범위를 자기가 입력해 줍니다. 이 콤마. 그 다음에 결정면수가 들어있는 셀 범위가 B3에서 D4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sum product 이 함수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지금 괄호 속에 우리가 셀 범위 두 개를 넣었습니다. 이 sum product 속에 괄호 속에 들어가는 셀 범위 두 개는 반드시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첫 번째가 B7 콜론 D8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B7 콜론 D8하고 콤마 치고 그 다음에 B3 콜론 D4 하면은 이제 셀 범위 두 개가 입력이 됩니다. 가운데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이 되는데 이 파란색 요 셀 범위가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요 지금 셀 범위도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죠. 이 두 개의 차원이 같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 그 셀 범위 간의 차원이 틀리면 이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 메시지 뜹니다. 지금 여기처럼 2 곱하기 3짜리 또 2 곱하기 3짜리 이렇게 동일한 차원으로 이렇게 인수를 콤마에 의해서 집어넣어주면 자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앞에 있는 파란색 요 셀 범위 첫 번째 요 값하고 두 번째 빨간색 셀 범위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알겠죠? 12 곱하기 x11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 8 곱하기 x12 10 곱하기 x13 그 다음 10 곱하기 x 같은 위치끼리 곱해서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일이 B7 곱하기 B3 플러스 C7 곱하기 C3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곱해서 다 더해주는 그런 번거로움
번거롭게 입력하는 대신에 sum product를 쓰면 굉장히 편리하게 그 계산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엔터 칩니다. 자, sum product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제약 조건식, 이거 주문한 양, 제품 1의 주문량 100개, 2 주문량 200개, 3 주문량 150개죠. 그 주문량만큼 우리가 각각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x11 더하기 x12를 여기다 수식으로 입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equal 이놈 더하기 이놈 이렇게 하면 되죠. 맞습니까? x11 더하기 x21 이게 여기 들어갑니다. 맞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x11 더하기 x21이죠. 이게 뭡니까? 이거죠. 요 식을 여기다가 입력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또 어찌 됩니까? 이놈 더하기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equal C3 플러스 C4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엑셀 어떤 셀에 수식 입력할 때 좀 편리한 게 하나 있는데 카피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는 학생들 대부분 많이 알 텐데 수식을 어디 셀에서 원본 셀에서 어떤 목적지 셀로 카피할 때는 카피를 하게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면 그 수식에 들어있는 셀 주소가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걸 한번 자, 보세요. 컨트롤 C 했죠? 여기 컷을 두고 컨트롤 V 해보세요.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요 내용을 컨트롤 C 했죠? 자, 다시 여러분 보세요. 자, 이놈을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보세요. 여기 원래 우리가 B10에 원래 수식 입력은 B3 플러스 B4 이렇게 입력을 했죠. 이놈이 옆으로 카피되면서 B열에서 C열로 옮겼죠.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C로 바뀐다 이거죠. 카피할 때. 알겠죠? 행은 동일하죠. 동일한 행으로 갔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놈을 1로 카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이거를 컨트롤 C에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한번 컨트롤 V 해보세요. 잠깐만. 네, 수식 계산이 안 되니까. 일단 요거를 컨트롤 C에서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놈을 여기다 카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을 1로 카피하면 행은 어찌 됩니까? 7개가 지나갔죠. 이게 지금 10번째 행인데 여기 지금 요 내용을 1로 갔으면 행은 10번 행에서 17번 행으로 옮겨졌고 열은 어찌 됩니까? 바로 오른쪽으로 하나 옮겨졌죠. 그러면 원래 원본에 들어있던 B3, B4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C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이 7개가 넘어갔으니까 이 3은 10이 되고 4는 11이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수식을 특정 셀에 있는 수식을 다른 셀로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되면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그 셀 속에 그러니까 주소 그러니까 수식 속에 들어있는 셀 주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3이 1로 카피되면서 C
C10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기서 1로 갔다면은 열은 하나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B가 C로 바뀌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카피했으니까 행은 지금 10번 행에서 17번 행으로 갔으니까 행 번호가 7개가 건너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원래 아까 여기 원래 3이 7개가 더해지니까 10이 된다 이거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요 4는 7이 더해지면 11이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수식을 카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피하게 되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요 옆으로 카피하면은 B3 플러스 B4가 C3, C4가 되고 D3, D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컨트롤 C에서 여기 두 개 블럭 잡아서 컨트롤 V 해주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C3, C4 되고 그렇죠? 여기는 D3, D4 이렇게 되죠. 알겠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알 겁니다. 네. 자, 됐죠? 여기 입력했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2 곱하기 x11 플러스 4 곱하기 x12 플러스 1 곱하기 x13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요놈 곱하기 이거, 이놈 곱하기 이거, 이놈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썸 프로덕트 쓰면 되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썸 프로덕트로 입력해 보세요, 여러분. 썸 프로덕트. 자, B14에서 D14, 콤마 B3, D3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썸 프로덕트하고 B14 콜론 D14, 이 파란색 부분, 콤마 B3 콜론 D3, 이 빨간색 부분. 이 두 개가 차원이 같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썸 프로덕트 함수를 쓰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라 이런 뜻이다 이거죠. 맞죠?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로 밑으로 카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밑으로 카피하면 열은 안 바뀌죠. 그렇죠? 열은 안 바뀌고 행이 하나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에서 밑으로 카피하면 열은 안 바뀌니까 B, D 이거는 고정되고 14가 15가 되고 3이 4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놈을 컨트롤 C에서 밑에 컷을 두고 컨트롤 V 해주면 한번 보세요. 밑에 어떻게 카피됐는지. 예. 바로 한 칸 밑으로 카피하니까 아까 14가 15가 되고 3이 4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서 카피가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 네. 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엑셀 해찾기를 하기 위한 엑셀 인용 모형 작성을 다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해찾기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네. 해찾기 해서 보세요. 목표 셀은 네, 8 이거죠. 그 다음에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변수셀은 B3에서 D4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은 추가해서 두 가지 타입이죠. 이제 주문한 양만큼 납품해야 된다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 B10에서 D10까지 이게 자, 크거나 같다. B11에서 D11까지 이거와 크거나 같다 또는 이퀄 해도 됩니다. 알겠죠? 크거나 같다 해서 한번 해봅니다. 자, 추가. 그 다음 기계 가용 시간에 대한 조건이 있죠. 자, 그래서 요 지금 작거나 같다 우변 요 작거나 같다는 부동 왼편에 있는 여기 지금 노란색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잡습니다. 24, 25 한꺼번에 잡아서 이게 작거나 같다. 네, F14, F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움 제약 조건 추가해서 네, B3에서 D4까지 이게 크거나 같다. 네,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법은 단순 LP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네, 그래서 해찾기 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결과 똑같이 나옵니까? 총 비용 3,820 나옵니까? 네. 이재현 학생, 이윤지 학생, 고은솔 학생 이렇게 나옵니까? 이찬우, 최은아, 네. 조성원, 김아윤, 네. 이지우, 서희관 학생, 신재웅 학생, 네. 아직 안 나오는 사람. 박은세 학생 나오고, 박성훈 학생 나왔고, 박지연 나왔고, 됐나?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아직 안 나온 사람? 김나연, 이찬우, 금지혁, 송재홍, 장종료, 정다은, 정원우, 김종석, 차재훈, 최재영 나왔고, 장종료 나왔고, 이찬우 나왔고, 네. 나왔습니까? 정훈 학생도 나왔고, 네. 나옵니까, 여러분? 네. 금지혁 학생도 나왔고, 네. 나오죠?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네.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아까 크거나 같다 했죠? 근데 실제 생산량을 보면 주문량만큼 다 이꼴로 만족되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최적화를 봅니다. 제품 1을 100개를 만들 때 기계 1에서 80개, 기계 2에서 20개 만들고, 제품 2는 기계 1에서 200개를 다 만듭니다. 제품 3은 기계 1에서 40개, 기계 2에서 110개. 여러분, 결정면수 최적화 값 똑같이 나옵니까? 같습니까? 예, 같아요. 여러분 나온 거하고. 네, 다 이렇게 나왔죠? 네. 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됐죠, 여러분? 질문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인력 배치 계획 문제인데, 우선 여러분, 예제 4-2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104페이지에 있는 예제 4-2를 지금 읽어보세요. 다 읽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인력 배치 계획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인력 배치 계획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또 어떤 경우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인력 배치 계획 문제. 지금 이 예제 4-2와 같은 이런 비슷한 어떤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어떤 곳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경비. 예, 아파트 경비도 좀 비슷한데, 근데 아파트 경비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동에 아파트 경비 쓰는 분이 한 명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이렇게 교대로 하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시간대별로 인원수가 여러 명이 필요하죠. 병원에 어떤 경우 상황입니까? 병원에 어디? 차재원 학생, 예, 간호사 맞습니다. 박은세 학생. 간호사를 보통 3교대 합니까? 간호사들 3교대?
예, 상교대 합니까? 간호사들. 예, 상교대하는 그 간호사들 문제도 이 인력 배치 계획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면 그 뭡니까? 여러분, 대형 마트 같은데 편의점에는 사람이 뭐 이렇게 다수 필요하지는 않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아까 아파트 경비 같으면 시간대에 기껏해 한 명이죠. 그렇죠.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아까 그 병원의 간호사들 3교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뭡니까? 대형마트가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열지? 뭐 한 예를 들면 9시부터 이제 문을 연다. 그리고 저녁에 밤 10시까지 한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그 뭡니까? 계산하는 창구를 이제 좀 붐비는 시간에는 창구를 다 열고 한 20개 다 열고, 그 다음에 손님이 좀 적은 시간대는 창구를 한 반쯤 열고 이렇게 조정하죠. 네, 그런 경우에도 그 창구 직원을 이제 근무시킬 때 뭐 하루에 2교대로 한다든지 할 때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무조별로 인원을 몇 명씩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인력 배치 계획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4-2를 보면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근무조가 1번 근무조부터 6번 근무조까지 이렇게 6개의 근무조가 매 근무조별로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동물원에 네, 놀이기구 운영, 그 다음에 뭐 동물원, 그게 근무 시간대별로 필요한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4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90명이 필요합니다. 최소 인원이. 알겠죠?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최소 200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최소 인원수가 400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 요 4시간 하루 24시간을 4시간으로 쪼개서 각 4시간 단위로 필요 인원수 이상이 근무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근무조가 6조가 있는데 한 근무조에 속한 그 직원들은 8시간씩 근무합니다. 자, 보세요. 1번 근무조는 밤 12시부터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2번 근무조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1번, 2번이 4시간이 중복되죠. 그렇죠? 1번, 2번은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1번 근무조와 2번 근무조가 같이 근무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3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니까 2번, 3번이 또 같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낮 12시까지는 2번, 3번이 같이 근무한다. 이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선택대안은 뭐냐면 근무조 1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근무하는 인원수를 정하는 겁니다. 1번에 몇 명 근무하도록 하고 2번에 몇 명 근무하도록 하고 3번 근무조에 몇 명 근무하도록 하고 그걸 정하자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결정 변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6개죠. 네. 6개죠. 맞습니다. 이재현 학생 찾아오는 6개 맞죠? 네, 그렇죠? 예, 6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목표는 뭡니까? 이 문제에서 추구하는 목표. 기준이 되는 목표가 뭐죠? 네, 전체 인원수를 최소화한다. 그거죠? 네, 전체 인원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각 근무조들을 우리가 결정면수 6개로 잡고 그 전체의 합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최소 90명이 돼야 되죠. 그럼 밤 12시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XI를 I번 근무조에 배치할 인원수 이렇게 해서 I를 1번부터 6까지 이렇게 적으면 이게 지금 결정면수가 되죠. X1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인원수 이렇게 되고, X2는 2번 근무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근무하는 2번 근무조에 배치할 인원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인원수가 최소한 9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요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무조가 몇 번입니까? (1번) (6번이죠) 예, 그렇죠. 1번 6번이죠. 자, 그러면 1번 근무조에 배치할 인원수 더하기 6번 근무조에 배치할 인원수 두 개의 합이 9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근무 시간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최소한 200명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요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무조는 몇 번입니까? 1번, 2번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X1 플러스 X2는 2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목적함수 식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 근무조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수를 최소화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X1부터 X6까지를 다 더해서 이걸 목적함수 값 G로 잡으면 이 G는 뭐냐 하면 근무조 1분부터 6분까지 배치하는 전체 그 인원수죠. 그 합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네.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여러분, 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 3장 민감도 분석 과제를 제출하는데 가능하면은 예, 임박에서 제출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칩니다. 네.